쉬운 파트 쉬운 파트도 열심히 들어놔야 쉬운 거니까. 자, 우선 986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986번. 2배의 NPR이랑 그 다음에 N 플러스 1 PR이 같고요. 그리고 3배의 NPR보다 NPR 플러스 1이 같다.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NR에 대하여 N 플러스 R의 값을 구해라. N이랑 R을 구해서 더하라고 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아까 알려준 대로 식을 세웁니다. 자, 제가 아까 이거 어떻게 된다고 외우라고 했죠? 별표 3개짜리가 2 곱하기 n 팩토리얼 분의 n-r 팩토리얼, 요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맞죠? 그게 그러니까 요거대로 하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요런 식으로 좌변과 우변을 그 분수식꼴로 쓰면 됩니다. 그럼 약분이 가능하죠. 어떻게? 얘랑 얘랑 약분하면 뭐만 남아? 우변에 n 플러스 1만 남는 게 정상이죠. 맞아요. 생각해봐. 이걸 풀었으면 n부터 쭉 1씩 빼면서 곱하는 애야. 얘는 n 플러스 1부터 쭉 빼면서 1로 곱하는 애니까 약분하면 앞에 남아있는 n 플러스 1만 남겠죠. 뒤는 똑같으니까. 맞나요, 여러분? 이 얘기야. n 플러스 1 팩토리얼의 의미는 n 플러스 1에다가 n 팩토리얼을 곱한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 팩토리얼 약분이 된다고요. 같은 흐름으로 밑에 거도 날리면 이대로 날아가고 얘 하나 남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2는 n 플러스 1 마이너스 r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면 2n 더하기 2 빼기 2r은 n 더하기 1이다. 그래서 2r은 n 더하기 1이다. 라는 식을 얻는 게 첫 번째 식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같은 식으로 3배의 NP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이게 지금 n 팩토리얼 분의 n-r-1 팩토리얼로 쓸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날리고 날리고요. 요거 약분하면은 결국에 얘 하나 남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3은 n-r이라는 걸 얻고 끝나요. 그래서 다시 쓰면은 r은 n-3이다. 자, 그래서 요 식이랑 연립하면 끝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n은 얼마 나와요? n은 7이고 r은 4다 나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n 플러스 r은 11이다 나오는 거죠. 이걸 그래서 풀려면 여러분 주어진 요 문구를 지금 말한 형태의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별표 3개, 별표 1개 친 겁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모 P 세모는 네모 팩토리얼 분의 네모 빼기 세모의 팩토리얼이다. 요 꼴로 이 숫자들을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요거 그러면 된다고 보고 넘어갈게요. 필기부터 하세요. 응? 시간이 빨리 가지. 배운 게 많아, 은근. 방학 때 논 애들은 논다고 시간이 빨리 가지만 우리는 뭐라고 했잖아. 그걸 배우면은 원래 시간이 빨리 가.
적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순열의 수를 이제 어떤 상황에 쓰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많이 쓰는 게 이제 우리 저번에 했던 1대1 함수 같은 데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까는 거 할 때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한 것만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988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 168쪽 유형 10번 얘기예요. 이제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쓰는지 해보자고요. 아까까지 손으로 노가다 하는 건 이제 순열 써서 빨리 푸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x가 1, 2, 3이고요. y가 a, b, c, d인.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대요. 근데 이 f가 1대1 함수래요. 대응은 아니죠. 대응되려면 일단은 치역의 개수가 3개여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그냥 손으로 구해도 되고 이제 순열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자, 이때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죠? 개수는? 자, 처음 1은 선택지가 4개야. 그리고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줄여가는 구조죠. 맞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A, B, C, D를 이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1열로 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놈은 1이랑 매칭, 두 번째 선에는 2랑 매칭, 세 번째 선에를 3이랑 매칭 시킨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뭐라는 거다? 4P3인 거야. 그럼 여러분은 이걸 하나 풀어보고 4P3이구나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써놔야겠지. 그러면 그러면 네모 P 세모꼴로 해서 1대1 함수를 구하는데 네모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라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구나. 그리고 세모에 들어간 숫자가 뭐라고? 3 뭐야?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이런 샘플 문제를 풀고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놔야지. 이해가 돼요? 봐봐, 이게 반대로 외운 놈들이 가끔 있어서 그래. 여기 네모 자리에 정의역 넣고 세모 자리에 공의역 개수 넣으면 안 돼요. 반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얘들을 일렬로 줄 세우는 거야. 얘들을 일렬로 세 놈 줄 세우는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줄 세웠다는 얘기는 뭐다? 1 보고 A한테 가라는 거고 2에서 화살표 3을 쓰고 3한테 D한테 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치역에, 공역에 있는 애들 중에서 정의역만큼 개수를 뽑아서 줄 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쪽이 공역의 원소의 개수, 뒤쪽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예요. 요렇게 1대1 함수의 개수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990번 이런 거 쉬워요. 5군데를 2일 동안 관광을 할 건데 첫 번째 3군데, 두 번째 2군데를 할 거래.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순서대로 관광을 한다는 말은 결론은 뭐예요? 결국에는 그냥 5개를 일렬로 깔아서 앞쪽 3개 첫째 날 가고 뒤쪽 2개 둘째 날 가는 거니까 5패가 아니에요 그냥? 그죠 여러분? 결국 이 5개를 쭉 일렬로 깔아서 앞쪽 3개가 첫째 날, 뒤쪽 2개를 둘째 날 돈다는 거 아니야? 그럼 5팩이잖아. 5P 5니까. 그럼 정답이 뭐예요? 120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팩토리얼 개념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런 거를 순열 개념으로 접근해서 팩토리얼로 풀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요게 일단 기본 순열의 개수의 연습 적용을 시켜본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나씩 유형을 외워야 돼. 첫 번째 유형 11번. 자, 유형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푸는 법을. 첫 번째 유형은 이웃하는 순열의 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이렇게 6명을 일렬로 줄 세우려고 해요. 6명을. 근데
이 6명 중에서 얘들 둘이서 단짝이야. 죽어도 같이 서겠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로 줄여. 그래, 니들 같이 서라고 하고 아예 묶어버려.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몇 개를 줄 세우는 거죠? 5개. 그치? 4명과 한 묶음을 줄 세우는 거니까 5개를 줄 세우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5개를 줄을 세워. 그러려면 5팩이겠죠? 맞아, 아니야? 맞습니까? 그래서 120가지의 형태로 줄을 섰어.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된 거야. 예를 들어서 CB 그 다음 AB 한 묶음에 FE 뭐 이딴 식으로 섰어. 근데 얘들이 붙어 선다는 얘기만 했지 누가 앞에 서고 누가 뒤에 선다는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여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줄 서는 방법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둘이서 자체적으로 줄 서는 방법은 2팩이니까 몇 가지예요? 2가지겠죠. 그래서 곱하면 최종적으로 240가지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웃에서 선다는 애들을 아예 묶어버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묶음 안에서도 줄은 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줄 서는 방법을 추가로 세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만일에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셋이서 이번에 한 묶음으로 움직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단계가 2단계잖아. 1단계, 2단계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 같은 식으로 해보자. 1단계는 어떻게 돼? A, B, C의 한 묶음. D, F 한 묶음이니까 총 몇 개예요? 4개의 일렬로 줄 세우는 거죠? 그래서 4팩토리알에서 얼마라고? 24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묶음 안에서 줄 서는 거니까 3명에서 줄 서기죠? 그러니까 얼마? 3팩토리알에서 그치 6개인 거야. 그래서 이 둘을 곱한 144가지가 최종 정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푼다고요. 어렵지 않죠? 일단 이웃하는 순열은 이렇게 풀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봅시다. 996번 볼게요. 996번. 자, 네 쌍의 부부가 일렬로 놓인 8개의 자리에 앉아서 뮤지컬을 관람한다고 하는데 서로 부부인 2명끼리는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야. 그럼 이거지. AA, BB, CC 이렇게 보면 이거 여러분 당연히 짝짓는 거라서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로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딱 그룹으로 묶어야 되는 거지. 그럼 1단계는 이 4그룹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4팩토리알 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안에서 지들끼리 자리 바꾸니까 2팩을 하는 거야. 근데 2팩을 하는데 그걸 몇 번 해?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잖아. 그래서 이거 몇 번? 몇 번? 4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2의 4제곱이니까 16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24 곱하기 16입니다. 그래서 답이 384예요. 이렇게 끊어 하시면 돼요. 일단 그룹 지어서 그룹을 한 덩어리로 보고 그것들 일렬로 줄 세우는 걸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유형 이웃하는 순열의 개수 구하는 거 해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유형 12번 반대로 이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 이게 중요해. 이게 어려워. 옆에 2개. 이게 더 중요하겠죠? 이웃하지 않게. 선생님 이웃하지 않게니까 전체에서 이웃한 거 빼면 되지 않나요? 그게 좀 애매한 거야. 예를 들어봐. 예를 들어서 AB가 이웃하는 걸 빼고 싶어. 그건 전체에서 2를 빼면 되거든? 맞지? 근데 생각해봐. ABC가 이웃하는 걸 빼고 싶어. ABC가 셋이서 ABC 셋이 뭉쳐 다니는 걸 빼고 싶어. 그럼 잘 봐봐. AB 둘은 꺾고 C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식으로 애매해진단 말이야.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 떨어뜨리는 거긴 하잖아. 맞지? 근데 A랑 B랑 붙었으니까 안 되겠지.
그러면 A 붙고 C 떨어진 거 구하고 뭐 A 떨어지고 BC 붙은 거 막 구하고 막 그렇게 다 해야 돼? 그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두 개를 하면 두 놈을 떨어뜨리는 거는 전체에서 이걸 예외를 구해도 돼. 그래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 놈이 있으면 좀 짜증 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푸느냐? 요령이 있어요. 자, 뭐라고 돼 있어? 태연아. 어떻게 푼대? 거기 네모 박스에 뭐라고 써 있어? 자, 어떻게 하냐면 이웃해도 그러니까 해도 괜찮은, 그러니까 이 룰하고 이웃하지 말라고 얘기한 이 룰과 관계없는 애들부터 먼저 깔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그러니까 이웃하면 이 나머지는 지금 이웃하게 붙으면 안 되는 애들이지. 그치? 맞아 아니야? 그래서 그런 애들을 나머지를 틈새에 끼우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남자 4명 있어. 남자 4명이 있는데 여자 3명이 있어. 이 여자애들 3명이 한 놈이라도 붙으면 너무 떠들어서 좀 힘든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남자애들을 먼저 깔아. 관계없는 남자애들을. 그럼 남자애들 4명 까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4팩이겠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남자애들 4명을 깔아. 그래서 남자애들이 네모 박스 하자. 1번, 2번, 4번, 3번 이런 식으로 24가지 방법으로 깔린 거야. 그리고 나서 틈새 자리가 몇 개 있어? 다른 애들 배치할 수 있는 자리 5개지. 요 5개에 요 3놈을 하나씩 넣는 거야. 그러면 5P3이에요? 3P5예요? 일단 당연히 N이 P보다 R보다 커야 되잖아.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5P3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5개의 자리를 고르라고 하는 개념이란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60개. 그래서 이 3명을 이 5자리에 끼워 넣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60가지 넣는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해서 정답이 나와요. 1440. 이런 식으로 이웃하지 않게 만드는 유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룰은 어떻게 하라고? 또 2단계예요. 첫 번째는 관계없는 애를 먼저 깐다. 두 번째는 붙으면 안 되는 애들을 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자. 아이고 뭐 아파 씨. 자, 몇 번이 제일 괜찮을까? 잠깐만. 그냥 간단하게 106번 한번 봅시다. 106번. 아니 1006번. 자, 1006번이에요. 자, 어느 관광지의 4개의 명소를 하루 동안 관광하면서 3군데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한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식사를 각각 다른 식당에서 하고 아침 식사로 시작해서 저녁 식사로 일정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리고 각각의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한 군데 이상의 명소를 들르기로 했다. 이런 게 오히려 이제 조건이 조금 더 정리가 돼서 편하긴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침을 먹고 마지막에 저녁을 먹고 끝나는 일정인데 중간에 명소 4개가 있어. 그리고 식사는 어떻게 한다고? 무조건 중간에 한 번 더 할 건데 식사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서는 한 군데 이상의 명소에 들려야 되니까 실제로 점심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총 몇 개예요? 3군데겠죠. 맞아요? 맞아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야. 명소를 먼저 깔아야겠지. 명소, 관계없는 게 명소잖아. 자, 명소를 배치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죠? 4개의 명소를 4자리에 까는 거니까 4팩이죠.
그래서 명소를 까는 방법의 수가 24개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 다음 점심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예요? 3군데죠. 그래서 점심 자체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때 요 상황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됐나요? 됐니 얘들아? 힘들어.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뭐야? 식당 3개를 어느 식당에 아침 먹고 어느 식당 점심 먹고 어느 식당 저녁 먹을지니까 식당을 배치하는 방법의 수가 3팩토리얼이겠죠? 세 놈을 세 자리에 배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리를 먼저 세팅하고 자리에 어떤 명소를 갈까? 명소 자리는 어차피 4개잖아. 그래서 어떤 명소 갈지 정하는 거고 점심 자리 잡는 게 하나 3가지가 있는 거고 실제로 어떤 식당을 점심으로 먹을지 선택하는 방법이 3팩에서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곱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 나와요? 432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뭐 할 때? 이웃하지 않는 거 할 때. 자, 얘기하세요. 일단 요 2개를 잘해야 돼요. 이 2가지 진짜 잘해야 됩니다. 이 2가지. 당연히 수요일날 1일 테스트 나오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1일 테스트 맨날 만드는 것도 힘들어.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만드니까 틀리지 좀 마. 틀리지 좀. 아무 이웃하지 않는 거 그렇게 있고 공간이 있는 공간은 이미 정해서 그치. 공간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하나만 더 하고 점심 먹으러 갑시다. 자, 유형 14번. 적어도 문제예요. 여러분 당연히 적어도 문제는 어떤 느낌이죠? 전체에서 예외를 빼는 거겠죠. 근데 이걸 아까처럼 얘기하지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구하는 게 너무 개수가 많을 때 이걸 합니다. 그냥 구하는 게 개수가 더 적은데 이 짓을 하면 바보죠. 아까 또는으로만 연결된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케이스는 실제로 또는이 짜증나는 거예요. 생각해봐. 봐봐. A 또는 B는 OX, XO, OO 3가지를 고민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전체에서 예외인 X 2개 빼는 게 편한 거야. 근데 이건 솔직히 잘 봐. 이렇게 하면 2번 하는 거고 3번 하는 거지. 별로 사실은 이렇게 하나 효율성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3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5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엄청난다고. 8개 나온다고. 8개. 그러니까 그걸 7개를 다 구하느니 전체에서 1개 이거 요 하나 빼는 2번 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냐 이 얘기야. 그래서 당연히 요때보단 이럴 때 쓰는 게 6번가 지금 말한 적어도 조건 쓸 때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번 예시를 보면서 해봅시다. 1011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1부터 1010번이랑 11번 2개 할게요. 1010번도 해보고 하자. 자, 1010번부터 볼게요. 1010번 쉬워서 그래. 자, 번호가 1부터 4까지인 학생이 1부터 4까지 적혀있는 카드를 무작위로 한 장씩 가져갈 때 적어도 한 명은 자기랑 번호가 같대. 여러분, 적어도 한 명이 자기랑 번호가 같다는 말은 한 명이 같은 경우, 2명이 같은 경우, 3명이 같은 경우, 4명이 같은 경우를 각각 더하는 거야.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럼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야? 전체에서 예외를 빼면 편하죠. 자, 전체에서 예외를 빼면 전체는 뭐예요? 4장의 카드를 일렬로 배열해서 첫 번째 카드를 첫 번째 놈이 가져가는 이런 식인 거니까 결국 카드 4장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P 4겠죠. 4장의 카드를 4자리에 배치. 일렬로 줄 세우기. 그러니까 4팩토리알에서 24가지가 전체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알죠? 한 명도
자기 걸 자기가 안 가져. 완전 순열이네? 근데 4명이서 하니까 F4네 얼마? 9네. 그럼 빼면 정답이 얼마가 돼요? 그렇죠. 15가 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빠른 거야. 손으로 직접 구하는 것보다. 거기에 완전순열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더더욱더 빨라지겠죠. 아니면 또 그나마 이 완전순열을 손으로 또 수영도 그려서 구하고 앉았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011번. 뭔 소리인지 읽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1부터 7까지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7개 상자가 있고 서로 다른 3개의 공 ABC를 한 상자에 하나씩 넣을 때 적어도 2개의 공은 서로 이웃한 거래. 야, 그러면 둘이 이웃한 거 각각 구하고 또 셋이 이웃한 거 구해야 되네? 둘도 AB가 이웃한 거랑 BC가 이웃한 거랑 CA가 이웃한 거 구해야 되네? 언제 해? 그럴 바에 뭐 한다? 셋 다 이웃하지 않은 걸 구해서 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7개 상자가 있어. 근데 내가 세 놈을 떨어뜨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아예 공을 상자에 넣어버려. 그러면 이미 상자 몇 개 쓴 거야? 3개 썼지? 그럼 남는 게 상자 몇 개야? 상자 4개 남지? 맞아요? 그럼 이 상자 4개를 일단 깔아놔. 깔아놓고 빈자리 그럼 하나, 둘, 셋, 넷, 5자리 생기지? 였다가 요 3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고 번호를 이제 그때 마지막에 번호를 1부터 7까지 써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고. 그러니까 상황을 좀 더 계산하기 편하게 바꿔주면 돼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5P3이죠. 5개의 빈자리에 3개의 상자를 넣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얼마야? 5P3 하면 5, 4, 3에서 60. 요게 예외라고. 참고로 전체는 얼마죠? 전체는 그냥 7개 자리에 3개를 넣는 거니까 7P3이죠. 7, 6, 5 하면 210이죠. 그럼 정답은 210 빼기 60 해서 150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딴 식으로 푸는 거예요. 정리하고 밥 먹고 와서 2교시 합시다. 아이고, 중요한 거.